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로펌 변호사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강다윗 변호사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판사의 목소리에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사람처럼요. 대형 로펌 정도 법률사무소는 그날 오후 내부 회의실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파트너 변호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웃었죠. 이 사건은 정도 법률사무소가 맡은 가장 큰 국제소송 중 하나였는데요. 한국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는 건 미국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미국 소송도 시간 문제야. 대표 변호사 박성진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기각됐으니 미국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거예요. 파트너 변호사 이준혁이 자신있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강다윗은 샴페인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계속 읽고 또 읽었거든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정인 변호사가 강다윗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강다윗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변호사님, 이겼는데 왜 그러세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오 변호사, 이 부분 좀 봐요. 강다윗이 판결문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오정인은 강다윗이 가리킨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 사안은 추가적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에 걸렸죠. 이게 뭔가요? 오정인이 물었습니다. 판사가 남긴 메시지 같아요. 기각은 했지만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기각이잖아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강다윗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각이라고 다 같은 기각이 아니에요. 이건 증거 부족으로 인한 기각이에요. 사실이 아니어서 기각이 아니라요. 오정인은 그제야 강다윗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단지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의심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남겼던 겁니다. 박기쁨 변호사도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는데요. 판결문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다 보니 판사가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들, 이거 좀 이상해요. 박기쁨이 강다윗과 오정인을 불렀습니다. 판사가 증거 채택 부분에서 계속 현재로서는 2단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나중에 더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뉘앙스로요. 강다윗은 박기쁨의 분석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기각 판결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편 로펌의 축하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강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강다윗은 이 사건의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정인과 박기쁨도 강다윗을 따라 사무실로 왔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죠. 이거 봐요. 박기쁨이 여러 문서를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판사가 기각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미국 법원으로 공을 넘긴 거예요. 그럼 미국 소송에서는? 오정인이 물었습니다. 이 판결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강다윗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니 미국 법원은 그 부분을 더 파고들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다윗은 대표 변호사 박성진을 찾아갔습니다. 박성진은 여전히 승리의 여운에 젖어 있었는데요. 어제 판결 훌륭했지? 우리 전략이 완벽하게 먹혔어. 박성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판결문 끝부분 보셨어요? 강다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기각이라고 나왔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판사가 추가적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어요. 이건 의심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박성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수십 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사람이었기에 강다윗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될까?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소송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디스커버리 단계에서요. 디스커버리는 미국 소송의 증거 개시 절차였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증거 수집 권한이 인정되는 단계였죠. 만약 한국 법원이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면 미국 법원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성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 건가?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날부터 로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승리를 자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 사건의 실제 의뢰인인 대기업 한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판결문을 분석했고 강다윗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승리입니까? 판사가 의심을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한성그룹 법무팀장이 화가 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박성진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승리를 선언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강다윗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기각이지만 실제로는 경고였습니다. 판사는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했지만 동시에 의심이 있다는 걸 명확히 했죠. 그리고 그 의심은 미국 법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판결문을 검토했고 추가적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주목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디스커버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로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성진 대표는 초조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파트너 변호사들도 불안해 보였죠. 강 변호사,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강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한국 판결문의 추가적 사실 규명 문구를 근거로 디스커버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 소송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내부 문서들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준혁 파트너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강다윗이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일부 증거들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 증거들까지 다 요구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승리가 오히려 미국에서의 패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박기쁨이 추가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더 문제는 판사가 왜 저런 문구를 넣었느냐예요. 제가 판사 성향을 분석해봤는데 이분은 원래 명확한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남겼어요. 무슨 뜻이죠? 박성진이 물었습니다. 판사도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 메시지를 남긴 거죠. 여기서 더 파봐라는 오정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이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 거예요. 한성그룹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강다윗, 박성진 그리고 핵심 변호사들이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죠.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겼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더니 이제 와서 위험하다고요? 박성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판결문을 더 꼼꼼히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꼼꼼히 검토를요? 김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왜 판사가 저런 문구를 넣게 만들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다윗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국 소송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것들이요. 그게 뭔데요? 내부 이메일 회계 자료 그리고 강다윗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임원진 회의록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원진 회의록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자료들이 미국 법원에 넘어가면 김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을 나온 후 강다윗과 오정인, 박기쁨은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쳐 보였죠.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박기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요. 오정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했지 그게 미국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생각 안 했어요. 강다윗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었습니다. 판결문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로펌의 다른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그 신호를 무시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준비해야죠. 강다윗이 답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요구할 모든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오정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죠. 그날 밤부터 강다윗 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한성그룹의 모든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미국 법원이 요구할 만한 문서들을 출연했죠. 그리고 하나씩 검토하면서 점점 더 불안한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보세요. 박기쁨이 강다윗을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한성그룹 임원진 회의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던 강다윗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큰일인데요. 회의록에는 한성그룹이 의도적으로 특정 정보를 숨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미국 법원에 넘어간다면 단순히 소송에서 지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이걸 한성그룹이 알고 있을까요? 오정인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강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법원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이건 윤리적 딜레마였습니다. 며칠 후 미국 법원에서 정식으로 디스커버리 요청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한성그룹의 내부 문서들, 특히 임원진 회의록을 요구했죠. 로펌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성진 대표는 난감한 표정이었고 파트너 변호사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의뢰인이 위험해집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 모독죄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강다윗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박성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다윗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나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뭔지요. 의뢰인이 우리를 해고할 수도 있어.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성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성그룹에 보고하자. 강 변호사 말이 맞아.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다시 한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다윗은 임원진 회의록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죠. 이 자료가 미국 법원에 제출되면 소송에서 패소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제출하지 말아요. 하지만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법원 모독죄가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당신들은 뭘 하자는 거예요?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강다윗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합의를 추천합니다. 미국 소송을 끌고 가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 합의하는 게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합의라니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겼잖아요. 한국에서 기각됐지만 그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강다윗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명확하게 의심을 표시했고 그게 미국 법원의 신호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방어적 위치에 있습니다. 김 회장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강다윗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합의 조건을 알아보세요. 하지만 최대한 유리하게요. 로펌으로 돌아온 강다윗은 미국 측 변호사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합의 협상은 쉽지 않았죠.
상대방도 한국 판결문의 그 문장을 무기로 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법원도 의심했잖아요.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요. 상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증거 부족 때문이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의심은 의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그 의심을 확인할 겁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강다윗은 끈기 있게 조건을 조율해 나갔죠. 한편 로펌 내부에서는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긴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강 변호사가 처음부터 경고했잖아. 우리가 너무 빨리 승리를 선언했어.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각은 기각 아니야? 다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기각이라고 다 같은 기각이 아니래. 판결문 내용이 중요하다는데. 박성진 대표도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은 로펌의 가장 큰 의뢰인 중 하나였는데 이 사건이 잘못되면 관계 자체가 틀어질 수 있었죠. 강 변호사 합의 잘 진행되고 있나?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줘. 이 상황이 길어지면 로펌 전체가 위험해. 강다윗은 압박을 느꼈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신중해야 했으니까요. 2주간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한성그룹은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했지만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원진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마지막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네, 현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강다윗이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이겼는데 결국 돈을 물어주게 됐네요. 한국에서의 기각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판결문 하나하나 제대로 읽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로펌으로 돌아온 강다윗은 전체 변호사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기각이라고 다 승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판결문의 모든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성진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제소송에서는 한 나라의 판결이 다른 나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간과했어요. 오정인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강다윗이 답했습니다. 판결문에 추가적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장을 봤을 때 바로 미국 소송 대응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샴페인을 터뜨릴 게 아니라요.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지만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다윗, 오정인, 박기쁨은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변호사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알았다기보다는 의심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왜 더 강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모두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으니까. 오정인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운 게 가장 조용한 승리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각이라는 결론만 보고 그 안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거죠. 강다윗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판사는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다.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했죠. 박기쁨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판결문을 더 꼼꼼히 읽겠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보일주 기자가 강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취재하고 있었죠.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땠어요? 교훈적이었어요. 강다윗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변호사님만 걱정하셨다면서요? 판결문을 제대로 읽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결론만 봤지만 저는 과정을 봤어요. 그 한 문장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네. 추가적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장. 그게 전부를 바꿨어요. 보일주 기자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한성그룹은 합의했죠? 네.
그게 최선이었어요. 승리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경고였던 거네요. 정확해요. 가장 조용한 승리가 가장 위험한 신호였던 거죠. 기사가 나간 후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교훈, 국제소송의 복잡성, 그리고 성급한 승리 선언의 위험성. 모두가 강다윗의 통찰력을 인정했죠. 하지만 강다윗 본인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쉬웠죠. 만약 처음부터 팀 전체가 그 신호를 알아챘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 밤 강다윗은 그 판결문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본 사안은 추가적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강다윗은 이 사건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판결문의 모든 문장을 더 신중하게 읽기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결론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뉘앙스에도 답이 숨어 있으니까요. 가장 조용한 승리가 사실은 가장 큰 경고였다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